브레다 PSV입니다. 브레다는 4-2-3-1을 바탕으로 빠르게 전진하는 공격 흐름을 유지하며 반호이동크를 중심으로 박스 안에서의 존재감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측면에서는 나소와 타르비티에가 번갈아 폭넓게 움직이며 전환 과정에서 빠른 패스를 시도하지만 두 윙이 동시에 전진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면서 풀백과의 간격이 벌어지고 공을 잃는 순간 미드필더가 뒷공간을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특히 나소는 돌파 의지는 좋으나 수비 가담이 일정하지 않아 그쪽 라인이 쉽게 노출되는 편이며 타르비티에는 공격 전개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수비 전환 단계에서 커버 범위가 좁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동력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중원에서 압박이 뚝 끊기는 시간이 분명히 존재하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 관리가 흔들리고 세컨드볼 대응도 느려지며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설 때 오히려 배후 공간까지 동시에 열리는 경우가 잦습니다. 결국 브레다는 공격 의지는 높지만 짧은 간격 유지와 중원 커버에서 안정감이 부족해 경기 흐름을 오래 잡아두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인트호벤은 4-3-3을 기반으로 점유와 압박을 동시에 활용하며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해 상대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드는 패턴을 가져갑니다. 페리시치는 넓게 벌려서 수비를 끌어낸 뒤 안으로 접어드는 움직임을 반복하며 루번 반 본멜은 낮은 크로스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이 뛰어나 브레다 포백을 계속 뒤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원에서는 스하우턴이 전진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며 공격의 수적 우위를 만드는 역할을 하며 볼을 잃어도 재압박이 빠르게 이뤄져 상대에게 넓은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또한 아인트호벤은 교체 카드에서도 우위를 지니고 있어 후반에도 에너지가 유지되며 라인을 높게 유지하고 점유를 바탕으로 브레다 진영 깊숙이 들어가며 압박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측면 돌파와 중앙 침투가 자연스럽게 연결돼 공격 패턴이 다양하고 수비 전환도 안정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브레다가 공격적으로 나설 때 발생하는 수비 간격 문제와 아인트호벤의 점유 기반 압박이 맞붙는 양상이며 브레다는 초반에는 반호이동크를 활용해 직선적인 공격을 이어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중원 압박이 무너지고 전환 속도가 뒤처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인트호벤은 페리시치와 루번 반 본멜의 측면 주도권과 스하우턴의 세컨드라인 침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브레다 포백 사이 공간을 꾸준히 공략할 것으로 보이며 점유와 압박을 동시에 유지하는 능력에서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레다는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간격 관리가 어려워지며 무리한 전진이 반복될 때 역습 대응에서도 허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아인트호벤이 다양한 공격 루트와 안정된 중원 운영을 바탕으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며 브레다가 90분 동안 균형을 유지하기에는 구조적인 부담이 큰 경기로 예상됩니다. 아약스 엑셀시오르입니다. 아약스는 4-2-3-1을 기반으로 베오르스트의 제공권과 피지컬을 중심에 두고 공격을 전개하며 2선에서는 라울 모로와 스티븐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템포를 조절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베오르스트는 센터백 사이에서 몸싸움을 버티며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고 크로스 상황에서는 확실한 타깃 역할을 수행합니다. 라울 모로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컷인 움직임을 번갈아 사용하며 풀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을 흔드는 데 능하고 스티븐은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슈팅 각도와 키패스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자원입니다. 아약스는 특히 후반 중반 이후 상대 진영에서 점유를 높이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라울 모로가 넓게 흔든 간격 속에서 스티븐이 하프 스페이스를 점령하며 세컨드 라인에서 반복적인 유효 슈팅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두 줄 수비를 상대로도 사이드 체인지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블록을 계속 흔들어내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유율과 슈팅 숫자를 동시에 늘릴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갑니다. 엑셀시오르는 동일한 4-2-3-1을 사용하지만 라인을 높게 유지하기보다는 블록을 형태로 두고 빠른 전환을 노리는 팀입니다. 반듀인에는 전방에서 피지컬로 볼을 지켜내며 세컨드 볼을 2선에 떨궈주는 역할을 맡고 있어 적은 찬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산체스 페르난데스는 측면과 2선을 오가며 연결 역할을 수행하지만 라인을 내리는 구간에서는 깊게 내려와 수비에 가담해야 하는 만큼 체력 부담이 따르고 디에고 이아는 역습 상황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빠르게 파고들며 전환 속도를 높여주는 자원입니다. 다만 전방 압박을 받는 순간 빌드업이 매끄럽지 못하고 수비 라인이 흔들리면 미드필더들의 커버 타이밍도 늦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강팀을 상대할 때는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며
세컨드볼 싸움과 박스앞 커버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고 클리어링이 짧게 떨어지면 실점으로 이어지는 패턴도 반복됩니다. 선제 득점을 잡지 못하면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이 박스 안쪽으로 말리며 상대에게 하프 스페이스와 이선 슈팅 각도를 허용하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이 경기는 아약스의 후반 점유율과 엑셀시오르의 버티기가 맞붙는 구도이며 아약스가 하프 스페이스를 얼마나 빨리 열어내느냐가 핵심 변수로 보입니다. 아약스는 베오르스트를 축으로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고 라울 모로의 돌파와 컷백을 통해 엑셀시오르 수비 라인을 계속 벌려놓으며 그 틈을 스티븐이 세컨드 라인에서 침투해 박스 안에서 우위를 만드는 구조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약스는 점유율을 높이면서 상대 진영에서 흐름을 완전히 틀어지려 하고 엑셀시오르는 라인이 말리며 세컨드볼 회수에서 불리해지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엑셀시오르는 반듀이넨을 활용해 역습 기회를 노리겠지만 한번 볼을 잃고 나면 라인을 다시 끌어올리기 어려워 박스 주변에 블록이 고정되는 흐름이 만들어질 여지가 큽니다. 이렇게 되면 아약스는 컷백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뿐 아니라 베오르스트를 활용한 크로스 루트까지 확보할 수 있어 득점 가능성이 더 올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후반 중반 이후 아약스가 점유를 바탕으로 템포를 조절하는 순간부터는 엑셀시오르 수비가 작은 실수에도 실점 위험을 크게 안게 되며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개인 기량, 후반 운영 능력을 모두 고려할 때 아약스가 경기를 장악하고 스코어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폴렌담 트벤테입니다. 폴렌담은 4-2-3-1 구조에서 미렌을 최전방 결정력 중심으로 두고 베어만과 쿠와스가 이선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며 공격을 전개하는 팀입니다. 미렌은 박스 안에서 한 발 앞선 움직임과 위치 선정으로 크로스와 세컨드볼 상황에서 지속적인 위협을 만드는 타입이고 베어만은 중원과 이선을 오가며 빌드업과 전진 패스를 동시에 수행하며 필요할 때 하프 스페이스로 스며들어 슈팅 각도까지 만들어냅니다. 쿠와스는 1대1 돌파와 컷인, 빠른 크로스를 섞어 사용하며 상대 풀백과 수비 라인을 흔드는 자원으로 그가 공을 잡는 순간 측면 간격이 넓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다만 폴렌담은 공을 잃는 순간 전환 수비에서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더블 볼란치가 박스 앞을 완전히 막지 못하는 약점을 드러내왔습니다. 그래서 사이드에서 풀려난 크로스 이후 세컨드볼 경합에서 늦는 장면이 반복되고 박스 앞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상대 이선 자원에게 슈팅 기회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을 내리지만 압박 강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박스 앞 공간이 넓게 열리고 세컨드볼을 계속 내주는 위험도 커집니다. 결국 폴렌담은 전방의 한방과 세트피스를 통해 득점을 노릴 수 있으나 경기 전체를 통제하기에는 수비 조직력과 전환 속도에서 불안 요소가 분명한 팀입니다. 트벤테 역시 4-2-3-1을 사용하지만 구조 활용과 공격의 무게 중심에서 훨씬 완성도 높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볼프스빈켈은 박스 안 위치 선정과 원터치 마무리에 능한 골게터로 크로스와 낮은 패스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유형이고 로츠는 터치라인을 따라 내려가다 안쪽으로 꺾어 들어가는 움직임을 반복하며 상대 풀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을 지속적으로 벌려놓습니다. 트벤테는 후반이 들어갈수록 공격의 무게 중심을 중앙보다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옮기는 특징이 있는데 이때 로치의 안쪽 침투와 볼프스빈켈의 포지셔닝 변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볼프스빈켈이 하프 스페이스로 타이밍 침투를 가져가면 골키퍼와 수비가 동시에 흔들리는 장면이 만들어지고 낮은 크로나 컷백 한 번으로도 실점 위험이 커집니다. 제루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전환 상황에서 대각 전진 패스를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찌르고 필요할 때는 롱패스로 사이드를 빠르게 전환해 상대 수비의 방향을 흔드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트벤테는 점유를 통해 상대를 눌러놓은 뒤 후반에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박스 점유를 강화하며 상대 체력과 집중력을 무너뜨리는 패턴을 자주 구현합니다. 전반적인 전술 밸런스와 전환 속도, 마무리 완성도에서 폴렌담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폴렌담의 홈 변수와 트벤테의 후반 하프 스페이스 장악력이 맞붙는 구도입니다. 폴렌담은 초반에 쿠와스와 베어만을 활용한 빠른 전개로 트벤테의 뒷공간을 노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라인을 내리고 박스 앞을 두텁게 싸는 방향으로 전술이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라인이 내려갈수록 하프 스페이스와 세컨드볼 관리가 동시에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반면 트벤테는 전반부터 점유를 확보하며
폴렌담의 미드블록을 흔들고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의 무게를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옮기며 압박 수위를 높일 것입니다. 로치의 안쪽 꺾임과 볼프스빈켈의 타이밍 침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폴렌담 수비는 등진 채 따라가야 하고, 이때 제루키가 전진 패스를 찔러 넣거나 이선이 세컨드볼을 회수해 슈팅으로 이어간다면 박스 안에서 여러 차례 위협적인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폴렌담은 쿠와스의 개인 능력과 미렌의 박스 내 마무리를 통해 반격을 노릴 수 있지만,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볼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반복된다면 트벤테의 압박을 90분 내내 버티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후반 60분 이후 체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더블 볼란치 앞 공간이 열리며 트벤테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박스 점유가 더욱 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폴렌담이 초반 기세로 선제골을 가져간다면 흐름이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 라인 관리, 후반 운영을 고려하면 트벤테 쪽으로 저울이 기우는 경기라고 판단됩니다. 헤라클레스 고어헤드입니다. 헤라클레스는 4-2-3-1을 기반으로 하며 쿨레노비치를 중심에 두고 세컨드 라인이 주변을 감싸는 구조를 사용하며, 쿨레노비치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에 강점을 보여 제공권 경쟁과 수비 끌어내기 모두에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반 기스트는 박스 안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세컨드볼과 침투를 동시에 노리는 유형이며, 브룬스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전환 패스를 책임지며 공격 흐름을 정리합니다. 다만 더블 볼란치 라인이 압박을 버티지 못하는 순간 중원과 수비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며, 이 구간에서 세컨드볼 대처가 느려지고 전환 상황에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합니다. 풀백이 전진한 상태에서 공을 잃을 경우 공격이 쿨레노비치를 향한 단조로운 크로스 패턴으로 고정되며 세컨드 라인과의 연계도 끊기기 쉽습니다. 결국 헤라클레스는 쿨레노비치의 결정력은 있지만 박스 주변 조직력과 전환 안정성에서는 불안 요소가 분명한 팀입니다. 고 어헤드 이글스는 같은 4-2-3-1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박스 근처의 공격 자원을 밀집시키는 패턴이 뚜렷하며, 에드바르드센은 센터백 사이를 지속적으로 노리며 한 번의 침투나 컷백만 연결돼도 슈팅이 가능한 유형입니다. 마가렛은 측면 깊숙이 파고든 뒤 낮은 컷백을 선택하는 장면이 반복되며, 이 과정에서 상대 수비 라인이 흐트러지고 포지션 스위치가 꼬이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브렘은 세컨드 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정확히 침투하며 마가렛 컷백 뒤에 흘러나오는 공을 그대로 마무리 각도로 가져가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더블 볼란치 중 한 명은 박스 주변 세컨드볼 싸움에 적극적으로 올라서고, 다른 한 명은 전환 대비를 맡아 공격 숫자, 투입과 안정성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결국 고 어헤드 이글스는 측면 깊은 침투와 컷백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연계해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 박스를 흔드는 구조적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4-2-3-1 맞대결이 아니라 박스 주변 밀집 전개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며, 헤라클레스는 쿨레노비치를 중심으로 초반에는 공격 흐름을 가져가겠지만 더블 볼란치가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순간 중원과 수비 사이 공간이 열리며 전환 상황에서 약점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반면 고 어헤드 이글스는 시간이 흐를수록 박스 근처의 공격 자원을 밀집시키고 마가렛의 측면 침투와 컷백 이후 브렘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반복되며 상대 박스를 꾸준히 흔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라인을 내리면 컷백 이후 박스 바깥 세컨드볼과 중거리 위험에 노출되고, 라인을 올리면 전환 상황에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허용하는 딜레마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쿨레노비치 고립도가 높아지고 공격이 단조로운 크로스 의존으로 흐를 위험이 크며 세컨드볼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흐름과 전술 구조를 종합하면 후반으로 갈수록 고 어헤드 이글스의 공격 패턴이 더 위력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박스 주변 숫자 배치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 면에서는 원정팀이 우위에 있는 구도입니다. 스파르타 로테르담 시타르트입니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4-3-3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직선적인 전개를 동시에 가져가는 팀이며, 리우리체는 박스 안에서 몸을 붙여 버티고 제공권을 장악하는 전형적인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크로스 상황에서 항상 1차 옵션으로 기능합니다. 반 베르어는 측면에서 속도로 치고 들어가 낮은 크로스를 활용하는 패턴이 강점이며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을 지속적으로 공략합니다.
토른스트라는 중원과 이선을 오가며 패스와 슈팅을 동시에 책임지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박스 앞 하프 스페이스에서 중거리와 세컨드볼 마무리에 강점을 보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스파르타는 공격을 더욱 직선적으로 가져가며 반 베르원의 측면 돌파와 낮은 크로스가 반복되면 수비 라인이 뒤로 밀리고 토른스트라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해 박스 앞에서 슈팅각을 열어가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리우리체는 수비를 끌어당기고 이선이 그 틈을 활용하는 구조라 후반으로 갈수록 세컨드 찬스가 더 잘 살아나는 팀입니다. 시타르트는 5-4-1로 라인을 크게 올리지 않고 좁게 압축해 버티는 팀이며 롬베이크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드리블을 섞어 전개를 만들고 피터스는 빠른 측면 침투로 역습의 출발점이 되는 자원입니다. 브리타이는 박스 안과 밖을 모두 오가며 세컨드볼과 컷백 상황에서 마무리를 노리는 유형입니다. 다만 시타르트는 라인을 지나치게 낮게 두는 시간이 길어지면 윙백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며 박스 앞 세컨드볼 처리도 한 박자씩 늦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공격 전개 역시 개인 능력 의존도가 높아 중원 압박을 강하게 받는 경기에서는 공 소유 유지가 어렵고 전방으로 공을 오래 붙들지 못하는 약점이 드러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박스 앞 체력 저하와 실책 리스크가 커지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 경기는 후반에 직선적인 공격 강도를 높여가는 스파르타 로테르담과 낮은 블록으로 버티는 시타르트가 어떻게 충돌하느냐가 핵심이며 스파르타는 반 베르원의 측면 돌파와 리우리첸을 향한 크로스 공세로 시타르트 수비를 뒤로 밀어넣으면서 박스 앞 공간을 열어가려 할 것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낮은 크로스가 반복되면 시타르트 수비는 박스 안으로 밀리게 되고 하프 스페이스가 자연스럽게 비며 이 틈에 토른스트라가 침투하면 수비 정비 이전에 날카로운 슈팅각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시타르트는 롬베이크의 전진 패스와 피터슨의 속도로 역습을 노리겠지만 라인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역습 출발 지점이 너무 아래로 내려가 브리타인의 마무리 기회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초반부터 블록 간격을 촘촘히 유지해야 버틸 여지가 생기지만 스파르타가 템포를 끌어올리면 리우리첸의 제공권과 토른스트라의 침투반 베르원의 돌파가 동시에 작동하며 박스 안과 앞 공간을 압박하는 흐름이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전개 속도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에서 앞서는 스파르타 로테르담이 시간이 갈수록 우위를 점하는 구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